여러분은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 중 한 명인 마이크 타이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 동안 4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대저택을 사고 희귀한 호랑이를 키우고 수많은 고급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200만 달러짜리 욕조까지 샀습니다. 네, 욕조 말입니다. 하지만 2003년이 되자 그는 파산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2,300만 달러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연봉 5만 달러를 버는 어떤 사람은 연봉 10만 달러가 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은퇴할까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서 얻은 가장 강력한 5가지 통찰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그저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매일 꾸준히 버티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운과 위험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빌 게이츠에게는 켄트 에번스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엄청나게 똑똑했고 컴퓨터에 푹 빠져 있었으며 함께 거대한 기술 제국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도 하기 전에 켄트는 안타깝게도 등산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끝나버렸습니다. 반면 빌 게이츠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빌 게이츠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빌 게이츠는 컴퓨터가 매우 희귀했던 1960년대에 미국 전체에서 컴퓨터를 보유한 몇 안 되는 고등학교 중 하나에 다녔습니다. 그 단 하나의 행운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얻지 못하는 앞선 출발 기회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물론 그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고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의 인생이 똑같이 흘러갔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 즉 행운의 기회, 적절한 인맥, 타이밍 같은 것들을 무시합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식 트레이더 중 한 명인 제시 리버모어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 전부 잃었고 다시 벌었고 마지막에는 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공황은 그의 자산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트레이더 중 한 명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공은 절대로 100% 실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 역시 절대로 100%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운명의 미래를 맡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운과 위험이 모두 존재하며 그것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운을 통제할 수 없고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를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위치에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을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로 키운 천재 창업가, 큰 베팅으로 하룻밤 사이에 큰 돈을 번 주식 트레이더, 갑자기 인기를 얻고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한 인플루언서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치챈 점이 있지 않나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벌었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사업가들이 엄청난 부자였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마이크 타이슨은 2003년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1억 5천만 달러를 탕진했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조차 큰 부를 만든 뒤 파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을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를 쌓고 싶다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에 투자하고 더 큰 보수를 협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과감한 도약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월가의 직장을 그만두고 온라인으로 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에서 번 돈을 테슬라에 쏟아붓고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공 스토리에는 크게 베팅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게임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돈을 벌고 나서도 계속 똑같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고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돈이 영원히 계속 들어올 거라고 믿다가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부를 지키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함, 인내심, 그리고 언제 도박을 멈춰야 하는지 아는 태도 말입니다.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는 FTX를 만들었고 그것은 불과 몇 년 만에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의 자산은 2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탐욕스러워졌고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고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했고 결국 2022년에 파산하고 체포되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워런 버핏과 비교해보세요. 버핏은 1000억 달러가 넘는 자산가이지만 결코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그의 전략은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 것이고 그러면 부는 스스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평생 수비적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가 자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래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한 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장기전의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이 결국 파산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출에 올인하고 아무 사업에나 투자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믿어버립니다. 그들은 돈을 지킨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자유를 위해 돈을 저축하라. 이제 저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절반쯤은 흥미를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스타벅스 커피 사지 말라는 뻔한 이야기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단지 소비를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 저축한다거나 꿈꾸던 여행을 가기 위해 저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더 많은 물건을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란 자유를 사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선택권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끔찍한 직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독한 직장 분위기, 미친 듯한 근무 시간, 최악의 상사까지 있었지만 그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월급을 받아서 월급으로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고 퇴사라는 선택지가 없는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공격적으로 저축한 또 다른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의 직장이 그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했을 때 그는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스트레스도 공포도 없이 그냥 나는 나간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돈에는 이름도 있습니다. 일명 FU 펀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나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돈의 뭉치입니다. 직장이 형편없다면 더 이상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도 당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유독한 관계라면 월세 걱정 없이 그 관계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 백만장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6개월치 생활비만 있어도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저축할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축은 신나지 않고 소비는 즐겁기 때문입니다. 새 차를 사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모두가 당신을 치켜세웁니다. 하지만 저축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비상금 통장에 $500를 이체했다고 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되사는 데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2014년에 로널드 리드라는 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는 청소부로 일했으며 낡고 오래된 차를 몰고 매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녔고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가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92세의 세상을 떠났고 $800만 남겼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800만 어디서 모은 거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과시하고 있을 때 로널드 리드는 조용히 불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불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은 쓰지 않은 돈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쌓아가고 있는 자유이며 배경에서 조용히 커가고 있는 투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재정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새 페라리를 몰고 나타나면 우리는 와, 저 사람 엄청 부자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가 차에 30만 달러를 썼다는 사실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실제로 얼마가 남아있는지입니다. 그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돈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희생하면서 남에게 과시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게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단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부자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부자인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부자로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카드를 긁고 자동차를 할부로 사고 비싼 옷을 사면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이 높아도 여전히 힘들게 살고 어떤 사람은 훨씬 적게 벌면서도 일찍 은퇴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 단순한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삽니다. 부는 당신의 소득이 아닙니다. 부는 당신의 자동차도 아닙니다. 부는 당신이 쓰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1958년에 산 같은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저택을 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시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5번째, 감정은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개인재정 조언은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돈을 그저 차갑고 딱딱한 수학 문제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어떤 지출을 줄이고 소득의 몇 %를 저축하면 재정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성적인 것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스프레드시트만 보고 재정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이성적인 선택은 모든 돈을 주식시장에 넣고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폭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이 이성을 덮어버립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40%나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논리적이던 계획도 더 이상 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공포에 빠지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실을 확정지어버립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합리성과 순수한 이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사고란 이 투자 전략은 5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것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반면 현실적인 합리성은 이 전략이 타당하긴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내가 불안해질 것을 아니까 일부 돈은 현금으로 남겨두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하나는 이론적으로 완벽하고 다른 하나는 실제 삶에서 작동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조차 가장 높은 수익률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암호화폐나 투기적인 기술주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성적인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이 게임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투자를 찾는 데 집착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씩 주식을 조사하고 온갖 재테크 책을 읽고 모든 돈을 최적화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압도당한 나머지 결국 실제로는 한 번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석마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그냥 단순한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고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세요. 최고의 재정 계획은 종이 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재정 계획은 당신이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는 정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자신을 위해 한 가지를 해보세요. 오늘 바로 행동하세요.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